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리모델링이 완료된 충남에 입지한 호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진은 말이죠. 예전에 제가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신영일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비지정보 플러스에 출연해서 말이죠. 우리 애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호텔을 취득할 시에 유의사항 등 팁을 좀 많이 제공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말이죠. 방송 출연한 내용입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제가 업로드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시청도 많이 해주시고요. 본 호텔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충남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이죠. 물건 번호 117977번에 해당되는 호텔입니다. 사용 승인일 2001년 9월 13일 날 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층수는 1층부터 5층까지 이루어져 있죠. 대지 면적 905제곱미터, 평수로는 183평입니다. 대지 면적이 상당히 높죠. 연면적 1068제곱미터, 323평이고요. 현재 매가 소유자의 동의하에 38억에 진행하고 있고요. 소유자께서는 직영 중입니다. 현재 융자는 24억이고요. 최대 융자 28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실인수가 10억으로서 본 호텔을 취득할 수 있겠습니다. 월 매출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월 매출 매달 7,500만 원씩 꾸준히 형성되고 있는 호텔이고요. 객실수 35개. 주차 35대 충분합니다.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에 입지하고 있고요. 공시지가 112만 5천 원이죠. 한 평으로 환산하시면 371만 9천 원입니다. 본 호텔은 리모델링이 완료된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리모델링 완료 물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소유자께서는 전체 리모델링을 완료하셨고요. 전체 리모델링을 완료했고 얼마를 투자하셨냐면 총 투자 비용 9억을 투자해서 전체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이 리모델링 할 당시 보시면 배관을 말이죠. 배관을 수리수선한 게 아니고 배관 전체를 다 바꿨습니다. 배관 전체를 다 바꿨고요. 보일러도 다 바꿨습니다. 보일러가 현재 전기 보일러인데 보일러도 다 바꿨고요. 이 보일러를 설치할 때 보일러가 이제 어떤 보일러냐에 따라서 조금 우리가 필요 경비를 절감할 수도 있겠는데 요즘에 전기세, 가스비가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거를 비교하는 거는 좀 무의미한 것 같고요. 현재 호텔이 1층부터 5층까지 돼 있죠. 5층까지 돼 있는데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5층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2층부터 이제 객실이 있겠죠? 2층부터 1층은 이제 주차장, 그 다음에 카운터, 로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있으면은 여기가 1층. 1층은 카운터하고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층도 이렇게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고 2층, 3층, 4층, 5층이 이제 객실이죠. 이렇게 객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객실이 말이죠. 이렇게 보시면 보일러를 설치할 때 전기 보일러냐, 가스 보일러냐, 아니면 공기열 보일러냐, 지역 난방이냐, 수도권 같은 경우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보일러를 말이죠. 우리가 보일러를 이제 예를 들면 5대를 놓습니다. 5대. 그래서 보일러 한 대는 5층 하나, 5층 컨트롤할 수 있는 보일러 하나, 4층 하나, 3층 하나, 2층 하나. 난방 보일러를 그래서 각 층에 하나씩 컨트롤 박스가 있는 거예요. 보일러를 4개를 놓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이제 온수 보일러죠. 온수 보일러. 그래서 이제 온수 이제 탱크
물탱크 있죠? 온수 물탱크. 까지 싹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층마다 보일러를 컨트롤하게끔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 절세 효과가 엄청 좋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일요일날 우리가 숙박이 제일 적지 않습니까? 일요일날 한겨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1월달에 가장 추울 때 일요일날 그럴 때는 2층 보일러를 가동시키지 않습니다. 2층만 가동 안 시켜도 3, 4, 5층의 일요일날 투숙객을 다 우리가 소화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층 보일러를 우리가 가동을 안 시키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좋은 거죠. 필요 경비에 대해서. 그런데 만약에 설치를 할 때 이렇게 설치를 안 하고요. 메인 보일러 하나로 전 객실을 중앙 난방식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칙적으로는 보일러를 켜야만이 이제 전 객실에 뜨거운 물을 공급을 해서 난방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보일러를 꺼버리면, 차단시키면은 전 객실에 난방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물론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린 김에, 자, 예외적으로 중앙 난방식이다. 보일러 하나로 각 층마다 보일러를 난방을 해주고 있는 시스템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보일러실이 있죠. 보일러실이, 제가 이제 호텔 모텔에서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노하우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노하우를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호텔을 10년씩 20년씩 운영했던 사람도 모르는 분도 상당수가 많이 있어요. 자, 보시면 보일러가 있으면은요, 각 층마다 배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배관이. 각 층마다 이렇게 배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관이 연결되어 있으면 건축법상 말이죠. 메인 밸브, 보조 밸브가 항상 있습니다. 뜨거운 물을 차단시키는 그 밸브가 있어요. 그래서 보일러실에 보면 이런 밸브가 있습니다. 메인 밸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가스 이렇게 차단 밸브 있죠? 가스 차단 밸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밸브를 열어놓으면 이제 뜨거운 물이 공급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닫아놓으면, 밸브를 닫아놓으면은 5층에는 뜨거운 물이 안 가고요. 4, 3, 2층, 3개 층만 뜨거운 물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수동으로 다 해야 돼요. 보일러실을 수시로 내려가가지고 메인 밸브를 이렇게 잠궈놔야 됩니다. 일요일날.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설치를 하면 카운터에 보일러 컨트롤 박스가 5개가 있는 거죠. 2층을 가동 안 해야 되겠다. 그럼 2층 보일러만 차단시키면 되는 겁니다. 전원을 공급 안 시키면 되는 거예요. 4개 층 보일러만 켜고 온수 보일러만 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은 수시로 보일러실에 가서 밸브를 수동으로 직접 사람이 이렇게 잠궈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좀 불편하겠죠. 직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시키면 거의 대부분은 그만둡니다. 예전에 제가 일할 때나 이런 시스템도 다 이해하고 내려가서 다 밸브 잠그고 열고 다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뭐 이렇게까지 근무 환경을 조성시켜주면은 아마 직원들 거의 뭐 퇴사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메인 밸브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온수가 5층으로 들어오죠. 이쪽에 객실, 이쪽에 객실로. 그죠? 예. 그럼 가운데 복도가 있고, 이쪽에 이제 객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쪽에. 예. 이쪽에 보면은 건축법상 또 이쪽에 밸브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밸브가. 각 층마다 이렇게 밸브가 하나씩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보조 밸브거든요. 이런 밸브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501호에 난방을 하려면 5층에 이 밸브, 메인 밸브를 열어놓고 5층에 또 중간 밸브, 보조 밸브를 열어놔야 됩니다. 이렇게 가스 잠그듯이 이렇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501호에 에어를 뺀다. 이렇게 그러죠. 에어를 뺀다고 했을 때 보조 밸브를 잠가놓고 이렇게 에어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조 밸브가 어디에 있든지 5층에 한쪽에 몰아서 8개가 있든지 각 층에 욕실에 있든지 복도에 있든지 그래서 꼭 하나는 있습니다. 메인 밸브,
보조 밸브는 꼭 있어요. 그런데 수동식으로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메인 밸브를 2층 거를 잠궈놔야 2층에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뜨거운 물이 상대적으로 4개 층에 가는 게 아니고 3개 층으로 가기 때문에 전기 절세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시스템으로 해놓게 되면 아주 편리하게 전기 절세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께서 이제 현재 사업자라면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도 있어요. 분명히 처음에 설치할 때. 근데 대부분은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를 교체할 때도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사비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기왕에 할 경우에 이렇게 하시면 더 좋다. 이렇게 보시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설치가 됐다. 중앙 난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조금 복잡하더라도 이 메인 밸브를 겨울에 손님이 없는 날은 이렇게 좀 잠궈 주셔라. 그러면 전기세가 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전체 리모델링을 완료했고요. 이때 당시에 9억을 투자했으면은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한 10억 5천 정도 투자를 해야 전체 이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네. 배관이나 보일러까지 전 뼈대만 남겨놓고 골조 리모델링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한 10억 5천 이상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리모델링 한 후에 작년이죠. 2022년 네, 3월경에 이제 재오픈을 해서 현재까지 네, 직영하고 있는 그러한 호텔입니다. 현재 이 호텔은 그 충남에 있는 도시 중에 메인 상권에 입지하고 있거든요. 예, 메인 상권, 그 도시에서, 그 메인 상권 내에서도 여기에 이제 코너, 사거리 코너 자리가 중심이거든요. 예, 사거리, 코너 자리에, 예, 여기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 이렇게 상권이 있어요. 상권이 있으면, 여기 상권에 제일 큰 메인 사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사거리가 있고, 여기에 뭐 이제 골목도 이렇게 있겠죠. 골목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메인 사거리의 중심에 이렇게 입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권에 들어오죠. 상권에 들어오면은 이 호텔을 지나쳐야 됩니다. 이 호텔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소유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새벽에 다른 호텔은 손님이 하나도 안 오는데 여기 해당 호텔은 새벽에 술을 드시고 오는 사람들이 보이니까 입실하는 경우도 많이 오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만실 주말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평일날 만실률이 되게 높은 그러한 호텔입니다. 이렇게 뭐 단골 손님이 아닌 이렇게 유동 수요 이런 고객이 오셨을 때 유치하기도 이로운 그런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당 상권 같은 경우 이 상권 자체가 비즈니스 그 다음에 출장 고객이 많이 오는 그러한 상권입니다. 상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실 수요도 많이 있습니다. 대실 상대적으로 대실 수요도 이렇게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실 연인 숙박 손님도 많이 있는데 주 상권은 비즈니스 출장 고객이 많이 오시는 상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소는 말이죠. 경쟁 업소는 말이죠. 거의 대실을 포기합니다. 대실을 포기해요. 숙박만 받아라. 숙박만 들어와라. 그래도 우리는 만족하겠다. 왜? 경쟁 업소는 말이죠.
이 시설 자체가 경쟁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실은 포기한다는 겁니다. 대실 손님은 아주 민감한 손님들이죠. 그래서 시설이 해당 상권 내에서 제일 좋기 때문에 대실 손님은 현재 이 호텔에 가장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상권은 어떻습니까? 해당 호텔은 대실을 좀 늦게까지 받습니다. 일부 객실 35개 중에서 다른 호텔은 35개라면 다 오는 순서대로 다 그냥 숙박으로만 채워 넣는 건데, 해당 호텔 같은 경우는 일부 객실은 대실을 받고요. 그 다음에 청소를 해서 좀 늦은 시간에 숙박을 다시 받아서 회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회전율을 높이고 있다. 회전율.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친절, 두 번째는 청결, 그 다음에 파생되는 게 뭐냐, 시설이 경쟁 우위에 있기 때문에 대실 손님을 받을 수가 있고요. 좀 늦은 시간까지. 그 다음에 늦은 시간이라고 하는 게 이게 몇 시냐면은 수도권으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충남이니까 대실을 퇴실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10시 정도 되는 거예요. 10시. 9시에서 10시. 퇴실 시간 기준으로. 이게 받고, 해당 호텔은, 입지 조건이 좋다 보니까, 메인 코너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서 들어오는 고객도 있거든요. 그런 손님을, 10시에 퇴실을 하시면 객실 청소하고, 환기하고, 늦어도 10시부터 12시, 10시나 11시, 12시, 새벽 1시, 2시에도 흘러서 입실을 하시는 손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손님을 늦은 숙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수도권처럼 역세권 그러면 늦은 대실 그러면 뭐 새벽 퇴실 시간 기준으로 뭐 새벽 12시 아니면 1시, 2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상권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대실을 너무 늦게까지 받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수도권도. 왜? 이미 입실하신 고객께서 잠을 자기 시작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 이후로는 대실을 받고 그런 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악영향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 하나 참고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회전율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그러한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 호텔은 여기가 보시면은 예. 여기가 이제 먹자 유흥 상권입니다. 먹자 유흥 상권. 그래서 이 상권 안에 딱 들어오면 항아리 상권이라고 그러죠. 항아리 상권. 이 상권 안에 딱 들어오시면은 비즈니스 손님들이 여기에서 식사하시고 술도 좀 드시고 그 다음에 숙박도 하시고 그 자체 내에서 모두 가능한 거예요. 그 자체 내에서.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손님들이 오시면 어떨 걸까요? 맨 먼저 여기를 출장으로 왔다. 해당 지역에. 그러면 일을 딱 본다. 그죠? 일을 보기 전에 하루 전날부터 미리 예약을 하죠.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합니다. 그렇게 유도를 시킵니다. 각종 사이트로 예약을 들어오는 것보다 비즈니스 출장 손님들은 이렇게 단골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예, 꼭 가는 데서만 잡니다. 그 손님들이. 예, 그래서 이 손님들이 미리 전화를 합니다. 내일 월요일이면은 일요일날 전화를 해요. 저 누구누구인데, 예, 고객님 안녕하세요. 그럼 내일 방 2개만 예약해 주시죠. 미리 전화를 합니다. 미리 이렇게 예약을 합니다. 미리 예약을 하고, 그 당일날, 업무를 보시죠? 업무를 보고, 그 다음에 업무가 이제 퇴근 시간이 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제일 먼저. 술을 드시러 가느냐? 식사를 하러 가시냐? 아니면 호텔에 가시느냐? 호텔에 먼저 갑니다. 차를 가지고 호텔을 제일 먼저 갑니다. 호텔을. 그래서 객실에 들어가서 짐을 좀 풀어놓고 그 다음에 도보로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를. 그 다음에 역시 도보로 이동을 해서 간단하게 술자리를 가서 약주 한 잔씩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도보를 통해서 이제 호텔로 다시 와서 이제 숙면을 취하는 거죠. 숙면을.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비즈니스가 많이 오는 그러한 호텔은 말이죠. 운영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차장 확보가. 비즈니스 호텔이다. 자, 비즈니스를 많이 유치하는 호텔이다. 그러면 연관 검색어 뭐다? 운영하기가 수월하다. 수월하다. 그 다음에 뭐다? 숙박 위주다. 숙박 위주. 그 다음에 뭐다? 주차장. 딱 이 키워드가 연관 검색어가 쭉 나와야 됩니다. 이제 호텔 황제의 유튜브를 이제 계속 시청하시고 공부하고 하시는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 정도 되신다면 이 키워드가 쭉 이제 나와야 돼요. 네,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량을 제가 기재를 해 놓은 거예요. 차로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호텔인데 주차장에 협소해요. 그러면 비즈니스 호텔로서의 만족감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에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이에요. 그러면 도보로 이동하는 연인 고객도 상당히 많이 오시거든요.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 역세권 같은 경우 땅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막 2중, 3중으로 막 주차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방에서 수도권에 역세권에 위치한 그런 데 오셔서 비즈니스로 오는 손님들이 있죠.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십니다. 왜? 이런 거 난생 처음 봤거든요. 그죠? 본인이 되게 힘들어 하세요. 이게. 따라서 역설적으로 지방에 비즈니스 호텔로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주차장 확보가 관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비즈니스 위주로 운영하는 호텔을 내가 취득하고 싶다. 어느 지역에. 그러면 그 호텔의 주차장을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라인은 몇 대가 그려져 있는지, 이중 주차까지 했을 때 몇 대까지 가능하는지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셔라 이겁니다. 네. 그래서 주차장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해당 호텔이 대지 면적이 몇 평이죠? 183평이죠? 183평이면 주차를 몇 대 정도 될 수가 있을까요? 주차 대수가 여러분 안 가보셨죠? 어딘지도 모르시죠? 저는 많이 가봤습니다. 네, 주차 대수가 안 가봐도 이제 아셔야 돼요. 호텔 황제 강의를 듣는 우리 애독자 여러분이라면 제가 어떻게 계산하라고 그랬죠? 대지 면적 곱하기 10%가 주차 대수다.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통상 다 그렇다. 그럼 몇 대입니까? 18대에서 20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8대, 20대. 이거는 뭐 이중주차까지 한 건 아니에요. 18대에서 20대는 무조건 가능하다. 여기까지면 이중주차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주차 대수가. 근데 여기에 이분이 참 운이 좋으신 분이에요. 소유자께서 한참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바로 옆에, 호텔 바로 옆에 말이죠. 나대지 있죠. 나대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일반 상업지역이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겠죠. 주차장 용도가 나온 거예요. 주차장 용도가. 거기도 한 10대가 가능합니다. 10대가 아니고 뭐 한 15대 정도 가능하겠네요. 15대 정도 되는 주차장을, 이게 임대가 나왔어요. 임대가. 그래서 바로 이분이 계약을 하셨습니다. 주차장, 토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거죠. 그래서 월 약 70만 원씩 이렇게 주고 5년, 존속 기간은 5년을 이렇게 약정을 해서 땅을 이걸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아주 넓어요. 시설도 좋죠. 주차장도 좋죠. 친절하죠. 청결하죠. 그럼 게임 끝난 거죠. 그래서 매출이 이렇게 잘 나오는 겁니다. 7,500만 원씩. 네. 그래서 이 토지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할 때
특약을 하나 기재했습니다. 특약. 여러분 이러는 거는 별표 하나 주기엔 좀 아깝네요. 5개. 5개. 자, 이런 거는 하나 메모를 해 놓으시면 좋겠죠? 앞으로 여러분께서 호텔을 운영하면서 토지를 임차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세입자 지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호텔을 운영하시다가 돈을 버셔서 인근에 땅을 사셨어요. 그래서 건물을 멸실시키고 그 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임대를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예. 제가 주차장은 뭐라고 그랬죠? 주차장은 남의 것도 뺏어와라 그랬죠? 제가 그래서 오리고기를 비교했죠. 오리고기를 먹고 있으면 남의 것도 뺏어 먹어라. 오리고기는 더 몸에 좋은 고기니까. 그래서 주차장은 남의 것도 뺏어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게 세 필지가 있어요.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여기가 그 A 호텔입니다. A 호텔. 여기가 해당 호텔입니다. 그 소유자가 운영하는 S 호텔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S 호텔. 근데 가운데 여기에 나대지가 있어요. 여기 나대지 가운데 이게 토지가 있습니다. 땅이 있어요. 땅이. 그 A 호텔에서 이 땅을 빌려서 갑에게 빌려서 이 땅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A 호텔이 매매가 됐답니다. 갑에서 을로 매매가 됐답니다. 근데 을은 전혀 몰라요. 을은 호텔 황제의 유튜브를 시청하지 않고 호텔을 산 겁니다.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내가 한 달에 이 땅을 한 100만 원씩 주고 써야 되는데 을은 이 100만 원 아깝다 이거예요. 난 안 쓰겠다. 그런데 S호텔은 말이죠. 호텔 황제의 유튜브를 아주 열심히 시청했던 애독자였어요. 그래서 주차장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이 해당 호텔의 소유자가 이 사실을 알고 갑에게 찾아갑니다. 갑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찾아가요. 사장님, 제가 10만 원 더 주겠습니다. 물가가 상승했으니까 10만 원 더 주겠습니다. 110만 원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저하고 5년 계약으로 약정해 주시죠. 갑이 뭐라고 합니까? 땡큐죠. 10만 원 더 준다는데. 그래서 이 갑이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 토지를 이제 S호텔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S호텔에서. 그러면 이 A호텔은, 을이 보유한 A호텔은 말이죠. 주차장을 뺏겨서 마이너스. 그죠? 또 S호텔은 가져가서 마이너스. S호텔은 플러스지만 을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이중고예요. 이중고. 주차장 대수가 여기가 만약에 10대라고 가정해보면 10대를 을이 뺏긴 게 아니에요. 10대를 또 주게 만들어 놨잖아요. 20대를 뺏긴 겁니다. 주차 대수를. 어떨까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을은 무조건 매출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조건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손님이 이 주차장이 A 호텔인 줄 알고 항상 여기다가 파킹을 했어요. CCTV를 딱 보니까 손님이 여기다가 파킹하고 A 모텔로 막 걸어가. 막 뛰어가죠. 막 뛰어갑니다. 고객님, 어디로 가시나요? A 호텔에 가는데요. 왜요? 저희 주차장, 여기가 저희 주차장입니다. 앞으로는, A 모텔 주차장이 아니고, 저희 S 모텔 주차장이에요. 그럼 손님이 뭐라고 할까요? 차 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일행분이 그럽니다. 여자분이. 자기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S 모텔로 한번 가보자. 그래, S 모텔로 가보자. S 모텔로 갔어. 갔더니, 친절하고, 호텔 황제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이니까, S 호텔은 친절하고, 청결하고, 끝장납니다. 시설도 좋고. 그러면 이 고객은 앞으로 어디로 온다?
당연히 S호텔로 가겠죠. 그죠? 당연히. 그러면 A호텔은 매출은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주차장이 중요한 겁니다. 남의 것도 정정당당하게 뺏어와라. 정정당당하게. 그래서 주차장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특히 비즈니스 호텔은 그렇다는 거죠. 물론 연예인 고객이 오는 호텔도 어떤 호텔이든지 모든 사업자가 고민하는 게 바로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두 번째 고민이 뭘까요? 공통적으로 세 가지 정도 고민은 다 있는데 두 번째까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두 번째는 오전에 대실이 없다는 거. 오전에. 이 두 가지는 무조건 공통 분모고요. 하나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주차장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 이제 특약을 기재해 놨어요. 특약을. 뭐라고 기재해 놨느냐? 별표 5개죠. 특약을. 이런 거는 여러분 하나 메모해 놓으시면 정말 꿀팁입니다. 임대인은 토지 소유자죠. 네, 임대인은 본 호텔이 매매 시 그 잔여 기간을 임대차 존속 기간이죠. 예, 잔여 기간을 매수인에게 승계하기로 한다. 이런 특약을 하나 또 기재를 해놨습니다. 특약을 5년 기재해놨죠. 임대차 계약을. 이게 무슨 말이냐. 예. 현재 소유자가 호텔을 보유하다가 이제 처분하는 겁니다. 처분을. 지금 처분하고 있죠. 1년 좀 넘게 운영하다가 처분하고 있는데, 그러면 매수인이 이 호텔을 사는 사람이 그 주차장을 계속 사용해야 좋겠죠. 사용해야 좋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안 줄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무슨 경우가 있냐? 임대인이 당신 이제 안 쓰면 매수인은 못 써. 계약 해지됐으니까 못 써.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무에 보면. 근데 무슨 경우가 있느냐? 월세를 올려달라고 그러죠. 임대인이 월세를. 예를 들어서 70만 원이면 5년 장기 계약 해놨지 않습니까? 물가 상승률만큼 올려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도 당연한 권리고요. 토지 소유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근데 이런 특약을 왜 기재해놨느냐? 두 가지죠. 호텔이 매매가 됐을 때 매수인에게 이런 걸 보여주면 안전하게 내가 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월세를 안 올려줘도 되기 때문에 이런 특약을 하나 기재를 미리 해놓은 겁니다. 이 건물주께서 호텔 황제 유튜브를 많이 본 거죠. 예, 그래서 임대인은 본 호텔이 매매 시 잔여 기간을 매수인에게 승계해 주기로 한다. 이렇게 하나 특약을 기재해 놓은 거예요. 아주 잘한 겁니다. 이런 거는 별표 5개짜리 팁이에요. 이런 특약사항 같은 경우는 이런 노하우는 말이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노하우는 중개 실무를 통해서 쌓은 어떤 노하우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특약, 계약 체결상의 어떤 특약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잘 노출을 안 시킵니다. 이게 엄청난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애독자 여러분이기 때문에 제가 또 별표 5개짜리 또 팁을 하나 또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본 호텔을 취득하셔서 운영하시게 되면 주차장 문제는 끄떡없다. 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당 호텔의 마지막으로 이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에 한번 적어볼까요? 이쪽에. 그리고 이제 객실이 총 몇 개죠? 네, 35개죠? 35개인데 35객실 모두 테마형으로 이렇게 시설을 했습니다. 테마형으로 35개가 다 달라요. 복도도 4개층이 복도죠.
4개층의 복도인데 4개층 복도도 다 컨셉이 다 다르게 그렇게 해서 이 소유자께서 굉장히 좀 센스가 좀 있으시고요. 그리고 공부도 좀 많이 하셨고 그래가지고 운영도 아주 잘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친절, 청결 이 2가지 키워드로 고객들 그 다음에 직원들 관리도 잘 하셔가지고 단골도 많이 확보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본 물건의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 지급액. 이금융 기준이죠. 네, 이금융 기준으로 최대 레버리지 효과 이제 얼마를 보시냐면 이금융 기준으로 이제 최대 이용자 28억이죠. 네, 28억 이제 레버리지를 보시면은 이자율은 6.5% 이렇게 보시고요. 1년의 이자가 1,517만 원 이렇게 보시겠고요. 월 매출 7,500만 원 중에서 7,500만 원 중에서 1년의 이자가 1억 8,200만 원이죠. 그러면 한 달에 부담해야 될 이자가 1,517만 원이죠. 1,517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 수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하시죠? 네, 자기 자본 10억 투자하시죠? 네. 자기 자본 10억 투자하시고요. 월 매출 7,500만 원 중에서 매달 누릴 수 있는 순수익은 2,200만 원입니다.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기대 수익률은 26.4%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6.4%. 본 물건에 대해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말이죠.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애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